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미국 정부 셧다운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PC 물가 데이터는 오늘 발표되는 게 아니라 내일 발표인데 제가 잠깐 이 추석 연휴 중이라서 혼동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PC 물가가 발표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 영상들을 또 기다리실 것 같아서 다른 말씀들을 또 추가적으로 지금 가장 큰 현안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네, 저도 추석 연휴 즐기기 위해서 우리 가족 집에 와 있고요. 다른 환경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미국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 얼마 조금 전이죠 한 1시간 전쯤에 전해드렸는데 그거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경고를 했죠. 전 세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7%로 올릴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최근에 기준금리가 3%에서 5%로까지 오르는 그 긴축적 통화정책 행보, 그동안의 기준금리 올라갔을 때의 시장의 혼동보다 지금의 약 5%, 5.5에서 7%로 올라갈 때 갖게 될 그 경제적 고통은 더 심할 것이다. 경제에 더 고통스러운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미국 연준이 7%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했고 그 표현이 세계 금융시장에 굉장한 경고음을 날린 거죠. 그래서 강달러가 찾아왔고 국채금리가 더 치솟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JP 모건 회장의 이 경고와 함께 또 역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아시면 아실지 모르지만 되게 강하게 생겼죠. 카시카리 여는 총재인데요. 아,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총재입니다. 매우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연은 총재고요. 올해까지 FOMC 회의에서 그 의결권, 투표권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플레 압력이 고착화될 경우, 고물가 정도가 계속 고착화될 경우 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올려야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아티클을 통해서 미니애폴리스 홈페이지 연은의 홈페이지 가면 이 아티클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금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냐 아니면 이게 충분한 수준이냐 라는 이런 아티클을 전에도 한번 냈었고 그게 시장에 굉장한 긴장감을 줬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보고서 아티클이 나왔을 때도 좀 충격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두 번째 아티클이죠. 업데이트라고 써 있죠. 업데이트 버전의 아티클이 나오면서 더 충격을 줬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JP 모건 다이먼 회장님의 경고도 뭐냐면 24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경제는 그 경제를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그 물가가 고착화될 경우라고 한다면 7%까지 최악의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분명 정말 강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강한 어떤 이 제약적인 경제에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고통을 겪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아티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아티클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이 아티클에 담겨 있는
그 주요 자료들, 시나리오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 가급적이면 이 아티클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께 좀 친절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그 그래프가 역시 PC 인플레이션입니다. PC 물가가 오늘 밤에 발표되죠. 내일 밤에 발표되죠. 네. 9월 29일 밤 9시 반입니다. 저는 그날 역시 내일 즉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인데 이 PC 물가의 흐름을 보면 최근 뭐 정점 찍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인 건 같지만 또 이게 최근 다시 끈적끈적하게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다. 역시 PC 헤드라인 물가도 중요하지만 코어 물가 같은 경우는 뭐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온 후에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충분히 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겟 목표 물가가 뭐다? 여기 선 그어져 있는 것처럼 타겟이 2%인데 목표 물가 2%에 부합하려면 정말 한참 멀었다. 그리고 이 정도 높은 물가에서 계속 고착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고물가를 우려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또 두 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도 뭐 충분히 막 뭐 정말 고통스럽다, 너무 물가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기대 인플레가 다소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역시 최근 들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충분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2%에 안착할 줄 알았는데 2%를 에 가깝게 오다가 다시 3%를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통화 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축적 통화 정책, 매파적 성향을 이렇게 여러 보고서나 아티클이나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기대 인플레를 꺾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통화 정책의 당국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대 인플레가 안 꺾었으니 꺾이지 않았으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께 제가 꾸준히 보여드렸었던 SEP,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향후 경제와 향후 경제나 물가를 고려한 금리 인상 시나리오인데 한번 보시면요. 21년 12월에는 금리 인상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22년 대략 한 6월 정도 돼서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보세요. 이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디언 시메스터 23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이 마이 세프템버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연준이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SEP를 통해서도 제시를 했지만 자기는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같은 9월인데, 그죠? 9월 지금 이 시점에 자기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금리 인하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종류의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9월 21일 날 미국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된다면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이걸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긴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매파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이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그러니까 오늘 어제 뭐 이렇게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웠었던 그 배경에는 앞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그 제가 아까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님을 무조건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이 두 사람의 발언이 시장에 굉장히 좀 압력으로 작용한 것 같다.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제가 뭐 한 시간 반 전에 이미 업로드했었던 그 영상 보신 것처럼
미국이 셧다운이 가능하다. 셧다운되면 더 공포감이나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달러에 대한 선호,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가 더 집중되죠. 국채 금리가 더 치솟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국채 금리 이렇게 올랐는데 최근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부터 좀 중요한 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다음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재가 생각한 거예요. 총재의 생각이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994년에 긴축적인 그 통화 정책을 가동하던 그 시점에 이 보세요. 기준금리예요. 그리고 국채금리입니다. 보시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인하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까지 낮은 금리가 계속 유지될 때까지는 국채 금리가 쭉 떨어지죠. 먼저 떨어지기도 하고요.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추세적으로는 더 떨어지죠. 그죠? 이제 금리 인상 지금 이 기간에 했습니까? 안 했어요.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 때 국채 금리가 먼저 상승세를 보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역시 굉장히 가파르게 먼저 시중금리가 오르죠.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하는 지점일 거 아니에요, 이 지점이. 금리 인상 끝났다. 한 번 정도 인상할 수도 있지만 기준금리 뭐 거의 인상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때 또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남았다라고 할수록 국채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긴축적인 어떤 의사결정자, 그죠? 혹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 JP 모건 회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우리 시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또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채금리를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아티클에서 사실 하이라이트로 제시했던 건 이겁니다. 향후에 나는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소프트 랜딩, 그리고 하나는 고물가의 고착화. 이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강하다라고 이 자료를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은 60%다. 미국 경제가 그래도 연착륙할 것 같다. 연준이 금리를 잠재적으로 한 차례 인상한 후에 상당 기간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2% 목표 물가에 부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매우 탄력적인, 매우 액티브한 그런 경제 활동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을 보면 우리가 연착륙 시나리오로 점점점 가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고물가가 계속 있고 또 노동시장의 성과는 뭐 나름 괜찮고 그래서 현 시점에는 한 60% 정도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제 활동이 탄탄하니까 그러면서 경제는 연착륙하고 그리고 서서히 천천히 물가 안정화에 올 것이다. 이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을 좀 더 뒀는데 기준금리 인상은 한 번 더 하고 11월 정도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없이 계속 가다가 그리고 뭐 연착륙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고물가 기조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고물가가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움이라는 표현을 쓴 것, 이 이퀄리브리움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게 뉴 노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 주제를 뭐라고 잡았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잡았는데 그 첫 번째 어, 챕터가 첫 번째 그 경제 트렌드가 뉴 레짐이에요. 뉴 레짐.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럴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F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하는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할 수도 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올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다행히 어떤 시나리오가 더 우세해질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향후 몇 달간 이 PC 물가 상황을 계속 관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PC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일과 또 10월 말일 날 발표되는 그 PC 물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판단할 것인데 지금 6대 4니까 거의 비등비등한 거예요. 뭐가 확실히 뭐 강하다,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두 소위 영향력 있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두 인물들의 어떤 경고죠.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저의 해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9월 FMC 경제 지표 전망 SEP 상에서 기준금리를 23년에 5.6% 그러니까 한 번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23년에 지금 뭐 5.5% 정도를 상회하는 이 기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위원들의 비중이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연준은행 총재의 발언을 보면 이 둘 중에 누구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예. 이 위에 있는 한 표임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또 매파적 기조를 가지고 있고 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강하게 해서 빨리 물가부터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연준 위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12월에 FMC 회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투표권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다른 연은 총재가 그 자리를 채우겠죠. 근데 이분보다 더 긴축적인 연은 총재가 자리할 거냐 아니냐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다른 연은 총재들도 또 중요하겠지만 그죠? 그런 것들도 역시 통화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그 테크니컬한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패드워치를 돌렸더니 77.6%는 동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11월 FOMC 때 22.4%만이 기준금리 인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불과 어제 그리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값이 더 낮았어요 이렇게. 근데 시장이 이런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표현을 듣고 금리 인상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이게 10에서 22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발표될 PC가 예를 들어서 안 잡혀요. 시장의 기대보다 높아요. 그럼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11월 즈음 되면 제 생각에는 더 긴장하면서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준금리 인상할 거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계속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주가 하락 혹은 원달러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강달러 현상,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연은 총재나 아니면 주요 기관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표현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지켜보시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또 재밌는 걸 말씀 한번 또 드려볼게요.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그죠? 자, 9월 20일까지만 해도
기준금리를 5.5%로 계속 유지하다가 기준금리 인상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24년 6월일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물론 8월에는 5월에 인하할 거야. 7월에는 3월에 인하할 거야.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인데 이 두 발언 제가 여러분께 분석해드린 두 발언을 가지고 시장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금리 인하는 7월에나 가능할 거야. 또 금리 인하의 시점이 멀어져 가는 거야. 제가 또 김광석 아닙니까? 우리 가수 김광석.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 좋아하지만 가수 김광석의 노래 중에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점점 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다가는 11월이 되고 12월이 되고 내년이 되면 24년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당히 긴축적인 스탠스가 시장에 더 전달이 되면서 시장이 좀 얼어붙고 안 되겠어. 이렇게 막그 주식 투자, 공격도 투자하면 안 되겠어.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겠어. 하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국채 금리가 또 치솟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2년물 국채 금리가 둘 다 굉장히 강하게 치솟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이 두 연사의 발언도 중요하겠지만 그 밖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미국 셧다운 가능성 이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 밖에도 금융 불안하면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렇게 불안해질 때 또 5월 달에도 미 국채 부채 한도 협상 차질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할 때 또 강달러 왔었고 이번에도 또 한번 강달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또 2022년 10월 기억하십니까? 1450원 찍었던 그때 이후로 가장 강한 강달러가 또 나온 거예요. 이게 금융 불안의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고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끝으로 홍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24년 경제전망 여섯 번째 경제전망서가 지금 예약 발매 중에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먼저 좀 들여다보고 가늠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제 영상과 제 책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